안녕하세요. 네오비 92기 창업 준비 중인 이용욱입니다. 오늘은 상가에 대한 업종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와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가 업종 제한입니다. 대규모 상가를 분양할 때 상가를 효율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수분양자에게 특정 업종을 정해 분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수분양자에게 상가 내에서 동정 점포가 우죽순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특정 영업의 운영이 독과점으로 보장되어 일정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여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종 제한은 수분양자뿐만 아니라 분양받은 상가를 매수한 사람과 그 점포를 임차한 사람도 이러한 업종 제한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분양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사람이 수분양자로부터 업종 제한에 관한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해도 업종 제한의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은 상가도 업종 제한이 있을 경우 지정된 업종만으로 영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분 소유자는 관리단을 구성하고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관리 또는 사용을 위해 규약을 만들 수 있는데 이 규약에서 업종 제한에 대한 규정을 둘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규약에 의해 업종의 지정이나 변경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효력에 의해 규약 제정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나 임차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분양 당시 정해진 제한업종을 적법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구분 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에 해당하는 단체의 동의나 기존의 경쟁업종을 영업할 수 있는 점포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음은 상가 임대차 시 임차인이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신분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기권리증 등을 통해 임대인이 본인인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계약 체결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을 확인하고 본인과 직접 통화하는 등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을 하는 게 좋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통해 불법 건축물 등록은 없는지 확인하고 건축물 대장성 면적과 실면적을 비교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은 몇 년으로 할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내용은 꼼꼼히 확인하시고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월세 이외에 지급되는 관리비, 주차비 등은 얼마인지 확인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간판을 설치할 위치 또는 간판의 크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하여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계획을 임대인에게 확인시켜 주는 게 좋겠습니다. 입점할 당시의 상태를 사진 촬영해 퇴거 시 원상복구 범위 등에 대해 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월 임차액의 연체 금액이 3기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계약갱신 요구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계약갱신 시 보증금을 정액하면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종료 시점에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2에서 3개월 전에 임대차를 종료하는지 또는
재계약을 할 건지 선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를 위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추선하셔야 합니다. 원상복구 범위를 미리 검토하고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상가에 대한 업종 제한의 유효성과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